제가 또 제 나름대로 뭔가 또 시험해 볼 때도 있었고 예전에는 좀 그런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많은 시기들을 거쳐서 저도 돌아서 결국에는 또 제가 이 자리에 와 있고 거기에서 또 제가 멘토님한테 또 느꼈던 부분들이 다르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거기서 또 성장을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배움을 받는 분은 이제 멘토님이잖아요. 제가 근데 왜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나라는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저한테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스승이 맞냐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이 스승이 맞다는 거였어요, 제가. 근데 사실 그때 그 답을 딱 낸 이후로 사실은 멘토님을 멘토님이라 부르는 게 이게 조금 어색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제가 약간 조금 제가 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조금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스승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저는 지금 단어에 매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조금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원래 처음부터 정법 강의 이제 진성 스승님으로부터 공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멘토님하고의 어떤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멘토님께 이제 배움을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제는 스승 같은 그런 제가한테 이렇게 그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지. 스승님도 스승님이고 멘토님도 스승님이고 그러면 일단 호칭 자체가 비슷해지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풀어보면 되죠. 네. 그죠? 그러니까 스승이 있어요. 맨 위에 꼭대기에 스승이 있고 그 스승 밑에 누가 있냐면 또 멘토가 있죠. 네. 그 멘토 밑에 또 누가 있냐면 책사가 있어요. 그 책사가 있고 책사 밑에 또 누가 있냐면 선생이 있죠. 선생 밑에 또 누가 있냐면 무당이 있어요. 무당 밑에 또 누가 있냐면 점쟁이가 있어요. 이게 순서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을 갖다가 내가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저 분을 내가 스승이라 할 것인지 멘토라 할 것인지 정확하게 자연의 원리로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성장할 때 어릴 때부터 누구 손에서 지금 성장하냐면은 부모님 밑에서 정확하게 성장하죠. 그럼 부모님이 나한테 에너지를 줘가지고 학비도 대주고, 그죠? 내가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말도 한마디 좀 섞어주고, 내가 잘못하면 좀 혼도 내주면서 내일 바르게 개를 게 바로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정확하게 그 역할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이제 하다가 내가 어디 가냐면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학교에 입학이 되면 내가 담당자로 있다가 집에 와서는 내가 1차 담당자가 되고 그러면 학교 가면 누가 담당자 되냐면 학교 선생님이 담당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이 사회에서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1차적으로는 내가 담임이 내 부모님, 2차적으로는 우리 학교 선생님, 교수님도 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좀 더 교수도 좀 더 포함해가지고 학교 선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단계에서는 내 부모가 1차 담당자, 선생님이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사회 학교 기관에 있는 선생님들이 내 2차 담당자. 그러면 이래가지고 내가 20대를 내가 마무리했으면 정확하게 사회에 진출하면 누구를 만나냐면 사회 멘토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회 멘토님은 지금 멘토님이잖아요. 이름을 내가 지금 그렇게 붙여놓은 거죠. 그러면은 1차적으로는 부모님 밑에서 2차적으로는 사회 학교 선생님 밑에서 전부 다 이게 뭐냐면 1차 담당자들이 전부 다 선생님들이에요. 이걸 선생님이라 그래 표현해. 근데 2차적으로 내 30대 돼가지고 사회에 진출하면 누가 나한테 지금 사회 멘토가 되냐면 일반 지식을 갖춘 내보다 위에 있는 자리에 있는 선배라든지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장님이라든지 전부 다 누가 되냐면 나한테 사회 멘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회 멘토는 누구냐면 자연의 법칙을 갖추고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우리는 멘토라 하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멘토라는 것은 뭐냐면 내보다 먼저 인생 경험하고 사회 경험치가 많아가지고 내를 갖다 성장하는데 조금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사회 멘토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진리로 내가 법을 장착한 깨달은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일반 지식을 갖춰가지고 후배한테 어째 에너지를 갖다 쏟아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냐면 사회 멘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회 멘토를 내가 만났어요. 어느 정도 내가 30대 공부하고 난 다음에 40대나 50대 돼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정확하게 스승을 만나야 되는 거죠. 그럼 스승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일반 지식을 갖춘 사람이 스승이라고 안 해요. 이 대자연의 법칙, 우주의 법칙을 갖다 모두 다 섭리해가지고 이 자연의 만물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가지고 상대한테 지혜를 열 수 있는 사람을 우리 뭐라 하냐면 정확하게 스승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전부 다 3대7로 전부 다 사주를 받아왔는데 신의 대우주에 있을 때부터 신들의 신량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신은 관음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신은 부처의 사주를 정확하게 받아오는 거예요. 3대7로. 그러면 70% 사주를 받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관음의 인생을 살 수록 돼 있어요. 이분들은 스승이 아니라 그냥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 이타형을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사회 속에 있으면 사회 멘토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관음으로서 내 후배라든지 내 앞에 오는 한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을 우리는 관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위에 누가 있냐면 30%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우주에 있을 때 신들의 질량이 엄청나게 좋아가지고 천지가 분리되고 빅뱅을 일으킨 주범 중에 주범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업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이타양 행동들 해가지고는 절대 내 제 업이 0.1mm 소멸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부처의 사주를 가져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이강공익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인류공영에 이바지해야 된다. 그러면은 그럼 관음들은 그럼 다시 또 윤회를 하는 거예요. 윤회를 하는 사람들이 그죠? 한 번 하는 사람들이 또 30% 있고 또 윤회를 2번 하는 사람들이 또 40% 있고 그 중에서 마지막 일생을 받아온 30% 중에서 정확하게 3대7로 또 나눠지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내 앞에 지금 홍인간들이 왔어요. 이 홍인간들이 전부 다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냐면 이타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부 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 도바님처럼. 그리고 이런 분들을 갖다가 전부 다 깨치게 만들어가지고 실력을 배양시켜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데 이 국제사회를 이롭게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바로 스승이 되는 거죠. 스승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지. 우리가 그러면 멘토님은 왜 이름이 다 사회 멘토라고 붙여놨어요? 아주 비메이커거든요. 지금 내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거기다가 내가 스승이라고 딱 이름 붙이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네가 무슨 스승이고 5만 일들이 다 생기는 거지. 그래서 지금은 나를 낮출되기 때문에 스승이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그냥 사회 멘토라는 이름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이름으로 가볍게 접근해가지고 나중에 이 사회에 내가 국민들한테 검증을 다 받고 실험을 다 받은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국제사회에 초청받아가지고 강연을 다닐 때 이때는 내가 그때는 스승이라는 이름이 사람들이 나한테 스스로 다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승이라는 이름은 내가 붙이는 게 아니고 내 앞에 오는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받들어 모시면서 스스로 스승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지 내가 스승이니 뭐 사회 멘토니 이런 말을 붙이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내가 공식적으로 스승이라는 이름을 달라 그러면은 대한민국에서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검증을 다 거쳐야 돼요. 검증을 다 거쳐가지고 니한테 어떠한 것도 물어가지고 거침없이 자연의 법칙으로 전부 다 지혜를 다 틀어줬을 때 대한민국에서 인정을 받았으면요 이제 누구한테 인정을 받을 때 되냐면 정확하게 국제사회에서 이 사람을 초청을 해가지고 강연을 정확하게 하게끔 돼 있죠. 그때 국제사회에서 뭐라 하냐면 스승 한 분을 모셨다고 표현했을 때 대한민국 사람들이 전부 다 그때부터는 스승이라는 이름을 스스로 다 붙이게 돼 있는 거죠. 그때까지는 내 모자란 걸 갈고 닦으면서 내 앞에 오는 한 사람을 내가 이롭게 하고 내가 성장 발전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성장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내가 사회에 출사표를 던지고 나갈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때 돼서는 어디로 나갔냐면 이 대한민국 사회에 검증받으러 정확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진짜 사회 출사표를 내고 이제 사회 활동을 제대로 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회 멘토라는 이름이 아주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스승이라는 이름을 갖다가 아직도 검증도 안 받았는데 내가 함부로 내가 붙여버리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아직까지는 그 이름을 쓸 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 멘토니 스승이니 아니면 선생이니 누구든 간에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르침을 받고 있는 스승님은 누구냐? 우리 법주는 누구시냐? 인류의 스승이거든요.
멘토는 누구냐면은 내 앞에 오는 사람들한테 스승이라 내 앞에 안 오는 사람들한테 나는 스승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승님은 정확히 뭐냐면 인류의 스승이기 때문에 내 앞에 오든 안 오든 간에 모든 사람들 전부 다 스승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이 맞죠, 그죠? 맞는데 이제 멘토라 이름 붙이면 알고 나면요 멘토라 이름을 붙이기가 참 그런 거예요. 모를 때는 그냥 멘토라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이제 물어오셨으니까 내가 지금 답을 주는 거지. 내가 우리 도반이한테 나 멘토 아니거든요. 스승이거든요. 당신 스승인데 왜 자꾸 멘토로 하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직 검증을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사회 멘토라는 말이 정확하게 사회 사람들이 편리하게 지금 부를 수 있는 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그냥 멘토님이라는 게 가장 지금 편하게 다가오는 거죠. 나중에 되면 그때 대한민국에서 내가 인정을 받을 때 그때 스스로 이름이 스스로 나오는데 나도 듣기에 그죠? 뭐 불편하지 않고 이게 부르는 분도 불편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